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시그마 규칙들이 나왔습니다. 우와, 희한한 규칙들 주네요. 말도 안 되죠? 오호, 요건 뭡니까? C를 n번 더하게 해주니까 답이 CN 이렇게 되니까 또 말이 안 되고, 또 이건 뭡니까? 이야, 만들기도 힘들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를 시그마 규칙해서 가야 되는 거죠. 또 말이 안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상수 부분 이제 바깥으로 꺼내서 공통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있고, 와, 5번은 워낙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참. 야, 학교 선생님들 이게 좀 틀리는 형태 만들어내기도 힘들었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시그마 규칙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도들이 쪼저적 조져 있고 삼각비가 조져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낸 것 같습니다. 이때 AB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데 구해갈 수 있느냐? 있지요. 사인 법칙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40에 AB 길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R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AB 길이를 구해달라. 2 곱하기 외접은 반지름 5에다가 사인 40 문제의 0.64가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건 가볍게 이게 10이었으니까 6.4 해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 형태인데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소수점 안에 둘째 줄에서 반올림하라. 와우, 이거 안 되는데. 반올림 둘째짜리. 자, 알겠습니다. 뭐 해야죠, 뭐. 자, 30도, 60도 주어져 있게 되면 이쪽 각도가 70도가 되나요? 이게 지금 70도인데 이게 70도 왜 주어져 있죠? 자, 이게 좀 아주 좀 특이한 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몇 도가 되죠? 70? 이런 게 왜 주어져 있지? 자, 좀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변 길이들이 좀 더 필요해 가는 건데, 이게 좀 대응 변이면 지금 여기 길이가 6.4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구해가야 되겠죠? 30에서 구해갈까요? 뭐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40에 지금 아까 AB 길이 6.4가 나온 거겠고, 그러면 사인 그럼 몇 도가 되죠? 180에서 70을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럼 110도가 되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얼마죠? BC 길이가 됩니까? BC 길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BC 길이는 하고 구하면 되겠죠. 자, 사인 40 직접 숫자로 써야 되는데 사인 40 0.64 6.4 사인 110도. 여기 사인 110도를 180 빼기 70으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사인 70도. 그래서 문제에 사인 70도가 아까 주어진 것 같았는데 사인 70도 그렇죠. 0.94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0.94로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 이렇게 되면서 10이 생기니까 이제 이게 이제 0. 그러면 9.4가 됩니까? 9.4 BC 길이가 자, 이렇게 처리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내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는요, 2분의 1, AB 길이 6.4 구했고, 그 다음 BC 길이 9.4 구했고, 그 다음에는 끼인 각이니까 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어떻게 처리되죠? 뭐 숫자로 좀 이쁘게 처리할까요? 자, 어쨌든 6.4는 64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4로 나누게 되면 16이 되니까 1.6이 됩니까? 1.6? 1.6 곱하기 9.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9.4를 1.6으로 자, 6, 4, 24, 6, 9, 54에 58이 될 것 같고 여기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4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14, 15.24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15 처리되겠습니다. 15. 그렇군요. 자, 기존의 문제 스타일하고는 조금 낯선 형태로 해서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40도. 오호, 각을 가르쳐주고
어쨌든 가르쳐 제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어쨌든 외접원 반지름 나와서 사인 법칙을 자연스럽게 쓰겠다만 하면 이제 별 문제 없는 거죠. 값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넓이를 구해라고 했는데 와, 주어진 각들 이렇게 되니까 무지 낯선데요. 자, 그래서 변 길이를 마저 구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좀 제가 살짝 순간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뭐 쓰려고 하는데 당장 여기 주어진 게 70도를 얼핏 봤었는데 70도가 당장 나온 게 아니고 주어진 각도는 뭐 30도 살 되는데 갑자기 70도에 있어가지고 살짝 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180-7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은 사인 70도가 돼서 0.94를 쓰면 되는 거니까 당황한 이유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자, 변 길이 구했고 그렇다면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복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1,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다. 첫째 항부터 이 수열을 짝수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 항을 또 짝수번째 항을 지웁니다. 이와 같이 쭉 번역할 때 남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재밌습니다. 이게 등비수열 못합니다. 이게 등비수열. 에이, 속상해라. 자, 그러면 이제 항 넘어만 좀 해보겠습니다. 1항 할 때 3항, 5항, 7항, 9항, 11항, 얼굴에 1, 2, 3, 4인데 자, 한번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4, 5, 6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지워져 갔으니까 자, 1, 3, 5 때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겠는데 여기 이게 사실 13579라는 것은 여기 남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2k- 이런 형태의 숫자가 남은 건데 다음에 한 번 또 더하게 되면 3, 5, 7 이렇게 딱 또 지우니까 이제 1, 5, 9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13 이렇게 남는 건데 요거는 사실 또 4k-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형태가 더 남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하고 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 하게 되면 또 여기 이렇게 지워져 가는 거니까 1, 9, 8을 또 더하니까 17 뭐 이런 식이 남는 건가요? 또 8을 더하니까 뭐 25 이렇게 남는 건가요? 자, 요거는 그러면 또 8k-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세 번 하고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워져 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1항하고 17항 이렇게 남은 건데 이게 또 이제 16k-15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남는 그 항수가 이제 등차수 형태처럼 이제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자, 우리는 결국 이제 두 번째 항이니까 17항을 구해가는 거죠. 원래 수열에서. 됐습니까? 자, 원래 수열은 AN은 equal AR의 n-1승 이렇게 처리된 거라서 첫째 항을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루트 2의 n-1승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원래 이제 17항을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17 구해가니까 루트 2의 16항이 되겠고 그러면은 2의 8항이 됩니까? 그럼 이제 2의 8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2의 8제곱이면 256 이게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56 있죠. 와.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식의 항 넘버 쫙 다 있는데 지우고 나서 남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홀수들만 남겠고 한 번 또 짝수번째를 지우게 되면 그거의 홀수번째는 또 이게 이제 건너뛰는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재밌죠. 이런 규칙성 부분들을 좀 이해해서 나중에 필요한 항을 찾아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잘 할 수 있으라 믿으면서 4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시그마 AK, BK 결과가 주어져 있고 단값을 계산해달라. 시그마 규칙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에도 시그마 규칙의 성질을 좀 물어본 거, 시그마의 성질 물어본 게 나오는데 또 나왔습니다. 조금 실망했습니다. 에이, 똑같은 유형을 두 번씩이나 하다니. 자, 시그마 AK 가볍게 처리해줘서 K는 1부터 20까지 하고요. 다음 4배의 시그마 BK 처리해주면 되겠고 K는 1부터 물론 20이고요. 자, 3을 20번 더하게 한다는 얘기는 60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계산 결과가 5 나와 있고 1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0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 25 처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좀 무시하는 그런 처사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가볍게 맞추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데 이 역할이 좀 이 문제의 역할이 있는 건가요? 자, 5번 마무리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A1 주어져 있고 그렇죠. 점화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7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좀 새로운 규칙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가 대입해서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n에다가 1 대입해 보니까 3분의 1 A1 처리되면 되겠고요. 3항을 구하게 되면은 2를 대입해 되니까 4분의 2 A2 이렇게 되는데 A2가 위에 나온 결과니까 4분의 2에다가 3분의 1 A1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다 나오면 되겠습니다. 4항은요 3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5분의 3 A3 되는데 또 대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5분의 3 4분의 2 3분의 1 A1 이렇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지워지는 규칙이 보이죠? 왜냐면 여기 숫자 차이가 2가 나기 때문에 곧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두 항 정도 돼야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제 규칙이 좀 보였죠? 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항을 곧바로 가도록 하면 된가요? 7항을 구하라고 했죠? 자, 7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7항을 구하려면 6을 대입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8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냥 규칙성이니까 5, 4, 3, 2, 1 쓰면 되는 거겠고 여기는 또 3, 4, 5, 6, 7 규칙 맞죠? A1 됐습니다. 그럼 아까 3부터 지워지는 거였으니까 6, 5, 4, 3 6, 5, 4, 3 지워지고 자 이렇게 두 개가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7항은 8, 7, 2, 1에 A1 근데 A1이 2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약분되니까 또 2가 남으니까 14분의 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문제 풀이할 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수식 형태로 있는 식이 돼 있으니까 이제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 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약분을 하지 않고 그 숫자들을 그대로 다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것도 그대로 다 써서 그렇게 써야 이제 규칙성이 보이는 거죠. 이거 뭐 다 약분해 놓고 쓰게 되면 규칙성이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규칙성을 보기 위해서 숫자들을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하게 되면 이제 그 규칙 속에 있는 성질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이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산하는 거죠. 규칙성이 발견될 때까지 제가 이제 계산을 안 하고 이 값들을 이제 그대로 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문제의 유형을 좀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6번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6번 마무리합니다. 7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의 이리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한다. 그럼 구하면 되죠 뭐. 1 됐고요. 2제곱은 4, 3제곱 9, 4 여기다 또 숫자도 써야 됩니까? 1, 2, 3, 4, 5, 6, 7, 8, 9 뭐 10까지 해야 됩니까? 10 뭐 가면 되죠 뭐. 4, 4, 16, 5, 5, 25, 6, 6은 36, 7, 7, 49, 8, 8, 64, 99, 81, 10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11은 다시 이렇게 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11이니까 이제 이리자리 숫자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항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일반항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3 세 번째 숫자였으니까 9였겠고 4 네 번째 숫자였으니까 됐습니다. 9하고 6대 있으니까 15가 되겠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2, 3, 4 그러면 1, 4, 9, 6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21도 이게 또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 1대 있으면 여기 2랑 똑같고 2대 있으니까 2랑 똑같고 3대 있으니까 3, 4 이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가 6이 나오는 건데 이거와 같아지는 거 그러면은 6이 나오는 숫자가 또 4도 있고 6도 있네요. 4도 있고 6 됐습니까?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K다.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14, 16 이렇게 해서부터 쭉 해가지고 A94, A9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뭐 24, 26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몇 개가 되나요? 9개 9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됩니까? 2, 9, 18, 18개를 실행해야 되죠. 16개라고 했으니까 또 개수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약간 새롭게 정의한 형태의 일반항.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제곱해서 이리자리 되는 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쭉 항들을 좀 구해봤죠. 그러고 나서 11항째 되면 다시 반복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또 21항째 되면 또 반복되겠고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자리 숫자에 영향을 받아서 완전 제곱수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리자리 구해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규칙 아니죠. 새로운 규칙 형태 너무 쫄지 말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것처럼 좀 따라서 좀 이렇게 해 봐가면서 실력을 조금 응용력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 마무리합니다. 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SN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의 2차식이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존재해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존재합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이제 약간 초항의 예외적인 그런 규칙이 존재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더 있는데 2차 계수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뭐 공차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좀 수월하겠죠. 자, 어쨌든 S1 equal A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를 대입하니까 4 빼기 3에서 1 이렇게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SN 빼기 SN-를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2차 계수의 2배를 하면 공차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 공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차가 4니까 4N 이렇게 곧바로 쓰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에서 예외되는 것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초항이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크다. 2보다 클 때는 이런 형태가 성립한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항을 구하십시오. 1항은 구했고요. 문제에서 또 몇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3항입니까? 3항? 그럼 이거에 대입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쓸까요? 뭐 어쨌든 뭐 3을 집어넣어서 3, 4, 12 마이너스 5 넣겠습니다. 그 다음 또 몇 항 구하겠습니까? 5항요. 5항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5, 4, 20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A1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조항이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세 개를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됐습니까? 빼기 10이니까 10 소거하면 22의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3 이렇게 처리됩니까? 세 개 항의 합 23 결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합에서 일반항 사이의 관계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겁니다. 매우 높은 겁니다. 자, 근데 그냥 내면은 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되게 초항들의 이제 숫자를 넣어서 좀 약간 정확하게 공부했느냐, 뭐 규칙상을 완벽하게 아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 던지는데 우선 n에 대한 2차식이다. 등차 수열이 이렇게 판단해 주고요.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면 이게 이제 규칙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차 계수가 공차다. 이런 항목들을 이용하면 좀 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계수가 2다 이런 거 안 되면 SN 빼기 SN-에서 여기를 구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2부터 성립한다라는 사실이요. 1항을 또 따로 구해가는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함정처럼 존재하는 건데 함정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완벽하게 이론 학습돼 있어서 정확하게 맞춰달라.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4점 ABCD 중에서 BCD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길이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림 설명한 것 같습니다. 8km, 6km, 3km, 3km. 알겠습니다. 이때 AD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해주면 여기를 X라고 이렇게 딱 처리해주면 이때 X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3 똑같은데. 자,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고1 때 배운 내용에서 이게 지금 3, 3 양쪽 같으면 이 지금 AD라는 선이 중선이거든요. 중점을 가는 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1 때 과정 배우게 되면 만약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이퀄 2배의 BD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뭐 이런 형태 중선 정리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중심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88이 64에다가 66은 36에다가 2배에 여기는 9에다가 x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0인데 약분하면 50이 되겠고 9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은 얼마입니까? 41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간단히 끝나죠. 그래서 계산 끝나는데 자, 이쪽에서 단원 공부한 걸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큰 삼각형만 보게 되면 8 있고 6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6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뭐 어떤 거로 할까요? 그냥 이쪽 각도로 할까요? 뭐 편리한 각은 아무 쪽에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쪽 각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똑같은 걸까요? 뭐 그림 보기 편리한 쪽으로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뭐 코사인 C 값을 뭐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C 이런 것을 구해주면 이렇게 되면은 2배의 66에 B 쪽이 더 좋았나 봅니다. 자, 어쨌든 266 됐고 그 다음에는 6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뭐가 되죠? 8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번에는 또 똑같은 걸 가지고 좀 잘라진 이쪽 작은 삼각형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다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x제곱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x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배의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처리되죠. 이때 코사인 c에 이제 2 곱하기 6 곱하기 6에 아까 계산한 이 결과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36 빼기 64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36에 9 처리가 되겠고 이 3은 6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6을 지워지고 빼기 있고 그러면 2분의 60을 또 지워지고 12에서 빼니까 8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4가 되는 거니까 36 더하기 5 이런 형태에서 40을 또 이렇게 구해달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그런 풀이 형태에서 좀 출제가 된 건데 시험 장소에서 지금 이제 해설이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린 건데 지금 이게 이 부분이 고1 과정에서 배운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 길이가 3, 중선이 아닌 다른 형태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이 항목도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이제 도형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유용한 그런 풀이를 이용해서 좀 풀 수 있도록 학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마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모에 2차가 써져 있다. 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뭐 부분 분수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좋죠. 9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제 3, 3은 9가 되겠고, 자, 1, 2 이렇게 처리되는데 플러스가 돼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3k 마이너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된 인수분해 된 녀석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자, 분모에다가 3k 마이너스 1, 3k 플러스 2분의 자, 분자에 3 이렇게 써 있고 k는 1부터 10 이렇게 됐습니까? 자, 분모의 숫자들이 두 개 곱하기 되는데 채곡 가겠다. 부분 분수 고쳐가는 겁니다. 자, 여기 차이를 구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차이를 구하게 되면 3이죠. 그 3이 원래는 이제 이거 보게 되면 3분의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곱하기 3이 또 이렇게 있어도 이게 약분되니까 아주 도와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k-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 되겠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곱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은 2분의 1이 되겠고, 다음엔 5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은 5분의 1 되겠고, 8분의 1 돼서 이렇게 지워진다는 게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쭉 가면은 30에 29분의 1 되겠고, 자, 10대 보니까 32분의 1 처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규칙성이면 이렇게 지워져서 자, 2분의 1 빼기 3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2분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1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32분의 15가 답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 분수 고쳐서 푼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봤을 때 뭐 분모에 이렇게 막 2차 부분에 있어서 여기다 숫자를 막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거죠. 분모의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특히 2차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은 거의 다 이제 완벽한 부분 분수 계통의 문제다.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만 자, 부분 분수 계통이다. 이런 걸 좀 인지하고 좀 접근해 가는 게 우선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써놓고 분분수 고치는 과정에서 차, 즉 B-A 이렇게 형태를 좀 써놨는데 그게 이제 약분되는 걸 도와주는 녀석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고쳐놓는 것까지가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산 과정을 이제 꼼꼼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하시겠죠. 됐습니까? 자, 부분 분수 고쳐서 풀어가는 여러 가지 수열 파트에서 응용 문제로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간단한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살짝 변형된 걸 냈으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서 잘 못 푸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착실하게 학습하셔서 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마무리합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시그마 계산 결과. 요런 것들은 출제자가 Sn equal n 제곱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까봐 살짝 방향을 좀 틀어서 낸 겁니다. 이렇게 좀 잘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에 대한 2차식 1차항 계수 뭐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 완벽한 등차 수열 합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N은 여기 계수에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EN 처리하겠고, 그 다음 1 집어넣었을 때 초항하고 A1하고 결과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좀 잘 이용하게 되면은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SN,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시그마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했으면 홀수들을 쭉 다 합하게 되면 n제곱이 된다 뭐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사실 뭐 거의 그냥 곧바로 쓰고 풀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좀 알아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시그마 A 2K가 되겠습니다. 짝수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7, 그 다음 11 이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4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A 2K 이 부분은 그럼 뭐죠? 4K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몇 항까지 구라 했죠? 10항까지 K 곱하기 4K 마이너스 1.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 시그마 K 제곱 계산하고요 해야 되겠고요. 시그마 K도 계산해야 되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6분의 10, 11, 21 처리가 됐습니까? 자, 2분의 10, 1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3으로 약분되니까 2 되고 7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2분의 10, 11이 공통으로 남아있고 그러면 4, 7이 28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5에다가 곱하기 27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 이거 해야 되겠네요. 57, 35, 57, 35에 38 처리되면 되겠고 25, 10에 25, 10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11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1485 해서 계산 결과 나오겠습니다. 1485 있죠? 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산수했는데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SN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시그마로 해서 좀 더 어려워 보이게 출제자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SN으로 판단하는 부분 뭐 간단한 거지만 이제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등차 수열 합 알았으니까 거기서 잽싸게 빠르게 좀 알아두면 좋겠고 잘 안 되면 이렇게 풀어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n제곱이니까 홀수의 합이다 이런 거 알아서 풀어야 되고 어쨌든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열의 특징을 찾아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A, K 구하고 대입해서 그러면 시그마 규칙 그렇죠.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이 부분 규칙을 학습을 잘 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그마 연산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 나오는 거 뭐 당연한 거겠고 이런 거 나올 때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습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 공차인 등차 수열 AN인데 AN이 시그마 안에 딱 들어가서 계산해 달라. 재밌는 수열 형태죠. 자, 분모에 일단 AN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N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항이 9가 되려면 여기다 플러스 7 해주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시그마 2K 플러스 7 해서 루트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2K 플러스 9가 되나요? 분의 1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됐죠?
자, 이게 무슨 산수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모에 또 루트 더하기 루트, 루트 더하기 루트. 아, 이거는 중3 때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뭘 하라고요? 유리화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제곱해서 빼게 되면 2가 되겠고, 그러면 루트 큰 숫자를 먼저 쓰면 되죠. 9 빼기 루트 2k 플러스 7 해서, 자, 시그마 붙여서 k는 1부터 n까지 간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기호가 4가 되겠다.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 테이블 좀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 루트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9가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4 했으니까 루트 13이 되겠고, 다음에 빼기 돼서 루트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11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니까 채곡채곡 가게 될 거고, 자, 2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루트 2k 플러스 9 빼기 루트 2k 플러스 7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규칙으로 지워지겠고, 자, 분모에 있던 2는 곱하기해서 8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루트 2k 플러스 9 빼기 3이 8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k 플러스 9 되겠고, 11이니까 11제곱이 121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2k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12입니까? 112. 그러면 k는 얼마가 되겠는가요? 56인가요? 56 해서 또 구하면 되겠습니다. 수열 계산이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연결시켜가는 부분. 자, 등차 수열이 그렇죠. 등차 수열이 이제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써먹을 곳이 많습니다.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빠르게 좀 정확하게 좀 구할 수 있는 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입해서 나온 부분. 자, 이거 중3 때부터 나오는 건데, 루트 더하기 루트, 분모가 다른 이런 것들 당연히 어떻게 계산한다? 유리화 계산한다.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한다.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화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 수열형 문제 형태 공부할 때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큰일 납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면 됩니다. 1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요런 녀석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항이 3개인데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죠? 등차 중앙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식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2배의 가운데 거를 하게 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더하게 하는 결과다. 2알파의 알파고 마이너스 2알파의 2항식이니까 베타의 3베타다. 이렇게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이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7은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 3베타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알파 자리에 3베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베타가 k가 되나요? 그 다음에 3베타 제곱은 27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럼 베타 제곱이 9니까 베타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 문제를 보니까 양수 k라고 돼 있죠. 양수 k. 그러면 양수가 되려면 베타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베타에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 집어넣어서 k 값 얼마? k 값 12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4, 12 됐습니다. 자,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항목, 점검해야 될 항목은 뭐죠? 자, 항이 3개인데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등차 중앙 이론이 사용됐으니까 등차 중앙 이론에 의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뭐 2차 방정식이 두 근 그렇게 줬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근 합, 두 근 곱, 이 부분 처리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여전히 쓰입니다. 자, 확실하게 이론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풀이니까 복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공부 잘 해서 조금씩 응용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응용력을 조금 점차적으로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가장 일반적인 형태 표현이네요. 이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다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규칙들을 언급하는 건가요? 자, 주어진 수열의 2배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까?
그럼 뭐 그냥 등차 수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뭐 이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배를 해달라. 2A. 그럼 더하기 4를 해달라. 더하기 4는 하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2A, 2D 더하기 4, 더하기 4는 하면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A 플러스 4D 더하기 4 하면 되겠고. 2A 플러스 6D 더하기 4 하면 되겠고. 그만 쓰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2D, 4D, 6D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공차가 얼마씩? 자, 2D씩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2D씩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다. 뭐 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일반 항이 공차가 D면 DN 플러스 A-D 이렇게 된 이런式인데 이쪽에 제가 2배에서 2AN 이런 계통 만들게 되면 2DN 그죠? 2A-2D 그 다음 더하기 4 그럼 더하기 4 하게 되면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n 앞에 개수가 2D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공차가 2인 뭐 2D인 등차 수열이 되겠다 이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 뭡니까? 등차 수열 두 개를 시그널도 합해 간 겁니다. 합해 가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숫자를 보게 되면 2D 차이 나고 2D 또 2D 차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몇 D 차이 나겠습니까? 4D 차이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두 개 항을 좀 더하게 하게 되면 2A 플러스 D가 되겠고 여기를 더하게 해주면 2A 플러스 몇 D가 됩니까? 5D가 되죠. 그 다음 여기다 A 플러스 또 5D 이렇게 있다고 쳐서 이걸 또 더하게 해주면 2A 플러스 9D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D, 5D, 9D 앞엔 똑같고요. 그럼 얼마씩 차이 나겠습니까? 4D가 됩니다. 사실 n개씩 합을 이렇게 해갔을 때 sn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죠? sn 플러스 여기가 n제곱 d가 됩니다. n제곱 제곱 됐습니까? 한개수 n 제곱하는 d 이렇게 차이 나는 거라서 두 개면은 이 제곱인 4d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부분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sn 이제 2n 제곱 d 이렇게 되는 이 항목도 혹시 학습이 되셨습니까? 학습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다음 디귿은 뭘 물어봤죠? 자,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 물어봤으면 또 열심히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이렇게 좀 AR 다제곱 쓸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B의 2n-1이다. 그러면 이제 1항, 3항, 5항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건너뛰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비가 R이 아니라 당연히 R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역시 또 두 개씩 더하기 하겠다. 더하기 하겠다.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두 개 묶어 놓겠습니다. 또 두 개 묶어 놓겠습니다. AR 제곱에 1 플러스 R. 또 두 개 묶어 놓겠습니다. AR 4제곱에 1 플러스 R. 됐습니까? 자, 똑같은 부분 보이고 R 제곱 보이시죠? R 4제곱 보이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비가 뭐가 되겠습니까? R 제곱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등 비수열도 n개씩 합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sn이라면 여기는 이제 r의 n승 sn, 여기 이제 r의 2n승 sn 이렇게 돼서 n개씩 묶인 것 합들도 등 비수열이 되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r의 n승 이게 지금 n개씩 묶인 거니까 두 개 묶여져 있으니까 이제 묶여져 있다면 이제 r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런 아주 재미난 성질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성질들 좀 정리해서 알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자로 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는 건가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이제 일부 써가면서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일반항 이렇게 해서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또 일반항 형태로 이렇게 써서 지금 두 개씩 이렇게 보여간 거 아니라 SN 플러스 N제곱 D, AN제곱 D 이런 형태를 통해서 물론 N개씩 합도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제곱 D 이런 모양 등비 수열 두 개씩 묶여져 있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n개씩 이렇게 묶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 부분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리을이 맞다 체킹하면 되겠습니까? 잘 체킹된 것 같습니다. 자, 14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연율 2%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5년 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원리합계 문제가 나오면 표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1초에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2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이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 되겠고 이때 또 저축을 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적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5초까지 가야 되는 거죠. 5초.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되겠고,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겠고, 쭉 와서 또 방금 전 것도 있을 텐데, 자, A 이렇게 저축도 하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적립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5년 말이 되겠습니다. 말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연초에서 연말로 갈 때 이자를 한번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될 텐데, 요 바로 위에 거는 이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되겠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공식입니다. R분의 A의 1 플러스 R 되겠고, 1 플러스 R의 몇 제곱? 항이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R에다가 연율 2%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0.02 A 200만원이라고 했나요? 200만원, 200만원, 만원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 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1.02의 5제곱. 그게 이제 어려운데 이렇게 계산 주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조금 살짝 거짓말입니다. 1.02에 5제곱 했는데 이게 단위처럼 1.10 된다. 이건 완전 거짓말인데 여러분들 계산하기 쉬우라고 좀 값을 그리 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빼기 하게 되면 0.1이 되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은 뭐 이쁘게 2분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2로 만들면 되겠고, 0.1이 있으니까 요거를 해서 이제 20으로 만들면 되겠군요. 20 됐습니까? 오호, 그럼 여기가 하나 이렇게 딱 약분하면 깔끔히 끝납니다. 1020 됐습니까? 1020 만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020 만원 됐지요? 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원리 합계 물어보는 문제가 되면, 그래서 저는요 이 표를 무지무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원리 합계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 적립 총액을 구해가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문제의 형태들도 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자, 이 표를 그리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 이런 형태의 공식을 공식 이거를 이게 이제 공식이라고 그렇게 어디 정리해서 나와서 이걸 암기하려는 분도 계신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 그려서 초항 공비 확인해서 등비수열 합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왜 이걸 공식으로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들 좋은 머리를 딴 데 쓰지 말고 원리 이해하는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한 거니까. 그리고 이 공식 암기한 거는, 공식도 암기하는 분들은 좀 이게 문제가 살짝 변형되면 이 공식 자체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 형태를 항상 문제의 뜻에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 계산해서 식을 세우고,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잘 기억했다가 좀 암기하는 일이 없고 그냥 원리 형태를 이용한 그런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마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똑같은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n 단계의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여기 차이 an 플러스 an에서 추가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bn을 추가해서 만들었다. 추가된 개수, 그죠? 추가된 개수.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B4란 얘기는 5번째,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를 더 추가돼서 만들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추가하죠? 저는요 이렇게 추가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짠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2개 추가된 거 맞습니다. 해서 이제 맞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5번째가 되려면 맨 처음 거에다가 추가되면 5번째 되겠다.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맞습니다. 자, 이래 됐을 때 이제 10번째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추가되는 개수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 번째가 이제 4개인 건 맞습니다. A1 여기가 이제 4개인 건 맞고요. 자, 요 개수 추가될 때 2단계 갈 때 여기 이렇게 기역자 그리는 형태가 이제 2개예요. 그죠? 2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래 위 닫히는 거 더하기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곱하기 한 게 좀 3개가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A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3 추가되고 거기다 더하기 2. 그러니까 요게 요 규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부분 볼 때도 여기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그러니까 2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이런 모양. 그리고 이제 아까 2 곱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B4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2에 n 플러스 1 더하기 2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들이 다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해서 막 이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뭐 시그마 계산하고 A1을 이렇게 더하기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계속 학습 안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개차 수열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시판을 물어봤다. 이게 좀 곤란하군요. 자 그래서 저는요 아예 그냥 A1 규칙 구해가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줄까요? 자 그래 이렇게 세면 됩니다. 한 개 됐습니까?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세는 거죠. 자 그러니까 AN을 카운팅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기억자 반대 방향으로 된 이 모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이제 n까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가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여기 때는 한 개, 이때는 두 개, 이때는 세 개 이런 부분. 그러니까 n번째는 몇 개? n개를 좀 더 더하게 됩니다. 또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리는 부분 한 칸, 여긴 또 두 칸, 여기 또 세 칸, 여기 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것도 또 n일 때는 n칸에서 또 n개. 그래서 이렇게 합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지워질 거고 2n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처리해주면 3n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이 an 이렇게 된 1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성략 대비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제 뭐 10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100에다가 30 해서 이제 그렇죠? 10번째 칸이니까. 근데 뭐 갑자기 202억은 관련이 없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좀 규칙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되셨나요? 자, 문제 형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성량계비를 쌓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에서 질문하는 이 부분은 자, 얼마나 추가된 개수에 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 만들어 놓는다. 됐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추가돼서 다섯 번째를 만드는 거니까 이 다음 그림이 되겠습니다. 5단계 갔을 때, 자, 근데 니은부터 먼저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림에 추가돼서 2단계 그림 됐고, 추가돼서 3단계 그림, 추가돼서 4단계 그림, 추가돼서 5단계 그림에서 5단계 그림이 되겠다. 이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거든요. 식 이해만 하면 되니까. 됐죠? 자, 5단계 그림에서 추가될 때 개수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닫고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12개 추가된 거 됐죠. 자 근데 이게 추가된 개수 형태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해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개차 수열이란 이 부분이 학습이 돼 있다면 이제 정상적이라면 저도 이제 이 풀이 설명으로 가겠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왜냐면 또 이제 또 이론 학습을 또 새로 시켜드려야 되는 거니까 여의치 않아서 아예 그냥 개수 구하는 걸 했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런 모양 한 개, 2단계에서는 한 개, 그 다음에 더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한 개, 두 개 더하기.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하는 모양. 그거 사용할 때마다 이제 성격이 두 개 써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고 이제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자, 바닥 부분에 한 개, 바닥 부분에 한 개, 두 개, 바닥 부분에 한 개, 두 개, 세 개. n개일 때 n개가 되는 거죠. n개 이런 모양. 또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 부분도 채워야 됩니다. 세로 부분도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n개일 땐 n개, 그 형태 채워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성량계비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식항을 구해가면 이제 그 식에다 이제 1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금방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죠? 자, 16번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풀고 싶지만 한 문제는 그렇게 의도대로 풀이가 좀 적절치 못해서 제가 좀 아예 일반항을 구해드렸습니다. 16번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무엇입니까?
오, 17번. 그림을 보는 순간 살짝 긴장이 됩니다. 자, 일정한 규칙으로 55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 이 숫자들을 모두 다 합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어떤 특징인가요? 일단 좌측에 1, 2, 3, 4, 5, 6, 7, 8, 9, 10 쫙 가는 게 보입니다. 됐죠? 1은 뭐 그냥 한 개 써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음은 2, 4, 다음 3, 5, 7, 4, 6, 80.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는 이게 뭐가 써 있는 거죠? 등차수열이 써 있습니다. 그것도 공차가 얼마인 거죠? 공차가 2. 맞습니까? 6, 80. 알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일반항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K번째라고 해주면 맨 처음 숫자는 K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딱 써져 있는 게 뭐가 써 있는 거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몇 개 써 있습니까? 첫 번째 줄 1개, 두 번째 줄 2개, 세 번째 줄 3개. K번째 줄이니까 K개가 써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초항으로 삼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K개가 돼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구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K번째 줄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2분의 항수 K개. 됐죠? 자, 2A, 2K 플러스 항수니까 K-1 곱하기 공차가 2였으니까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KK, 2K, 2K 제곱 됐습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K번째 줄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2K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이제 K번째 줄의 합이니까 첫 번째 줄의 합부터 10번째 줄의 합까지 이렇게 다 구해가는 거니까 이제 전체 합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6분의 10, 11,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2분의 10, 11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 약분하면서 2 만들어지게 되면 자 2분의 10, 11이 공통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14 빼기 1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하면은 55 곱하기 13 이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3, 5, 15에다가 맞습니까? 3, 5, 15, 3, 5, 15, 16 쓰면 됐고 55를 쓰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600, 715 해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715 나와라. 있군요. 됐죠? 자, 규칙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커져가는 거구나. 그럼 K번째 칸에는 K 이런 식으로 7번째 칸은 7 이렇게 써지겠구나. 각 줄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K번째는 K가 초항인 K가 써져 있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그리고 한 개수를 봤더니 K가 써 있더라. 자, 요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 합을 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공식이 들어간 거죠. 2분의 n에 2a 플러스 n-d. 자, 들어가서 계산을 맞춰놨더니 요게 이제 K번째 줄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그 합을 다시 첫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합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전체 합이 되겠다. 됐습니까? 합공식 형태를 이제 두 번 쓰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는 K번째 줄의 합이 되겠고 요거는 전체 줄의 합이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 합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어떻게 좀 잘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특징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규칙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 규칙을 통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제 다른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또 다른 규칙으로 또 시간이 된다면 연습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는 세 선분이 이 길 순서대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를 이루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 자, 일단은 A, B, C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를 이룬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뭘 배웠죠? 3개입니다. 3개의 변길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등차 중앙 이용하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죠? 자, 변길이 놓을 때 대칭 구조로 놓아라. A-D, A 플러스 D로 놓아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A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코사인 A를 열심히 구하면 되죠. 코사인 A는
됐습니까? 자, 2배의 a-d, a 플러스 d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a-d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 빼기 a 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가 5분의 4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처리해주면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건 뭐 이쪽으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8 a 제곱 빼기 d 제곱 합차 공식 형태로 되나요? 그럼 자, 이쪽은 5배의 뭐가 될까요? a 제곱 근데 하나 지워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냥 a제곱이 처리가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ad 플러스 2ad는 지워지고, d제곱 그래서 2d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8a제곱 5a제곱 3a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d제곱인데 이쪽에 10이니까 이항시켜서 18d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제곱은 3, 6, 18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야, 그러면 a가 루트 6d다 이런 얘긴데, 우와, 그렇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좀 어려운 걸 갖다 줘줍니까? 변기를 좀 미리 구해놓을까요?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1t, 이쪽은 루트 6t, 루트 6 플러스 1t 이렇게 처리됩니까? 에이, 구해놓는 것도 뭐 보탬이 안 됩니다. 자, 1이 됐는데 갑자기 또 사인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자, 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자, 사인 b. b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d가 써져야 됩니까? 사인 b분의 알겠습니다. a 플러스 d면은 자,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건 a를 쓰는데 여기는 뭐 그냥 일단 a 플러스 일단 d 써서 구한 걸 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사인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b는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d는 이 부분 이제 루트 6 플러스 1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나누기 할 때 요거 이제 루트 6t로 나누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a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6분의 유리화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6 플러스 루트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죠? 자, 처리됐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사인 a 값이 얼마입니까? 문제를 보니까 코사인 a 값이 5분의 4라고 돼 있으면 이건 이제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삼각형 모양 또 만들어 드려야 됩니까? 5분의 4 직각에 3 이렇게 처리했죠? 그럼 이제 이 약분 처리되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10분의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10분의 6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오, 깜짝이야. 보기에 전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가 계산 결과가 10분의 6, 10분의 1 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이제 10분의 7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순간 좀 놀랐습니다. 열심히 산수했는데, 순간 답이 안 보여가지고. 자, 주어진 것 좀 살짝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길이 3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등차중앙 배운 거 대칭 구조 형태가 돼서 놓고 풀어야 산수가 잘 된다.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죠? 코사인 가르쳐줬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관계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기를 이제 표시를 이제 하는 건데 뭐 크게 보탬이 안 된 것 같고요. 나중에 뭐 계산할 때 좀 써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이때 갑자기 이제 사인 b를 물어봤는데 코사인에 대한 정보인데 사인 b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b를 구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각에 대한 정보 형태가 하나 주어지는데 또 묻는다.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힌트 눈치채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은 코사인이 가르쳐줬지만 코사인 값 가르쳐준 건 사인 값 가르쳐준 거 뭐 다름이 없다. 아까 이렇게 또 이용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니까 자, 이 부분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눈치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좀 쌓아야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좀 학습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18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근데 SO 가르쳐주고 S10 가르쳐줬는데 S10으로 구해달라. 관계식, 아까도 이론 OX 문제가 잠깐 있었는데, 자, 이론 조금 더 볼까요? AR 해서 AR의 N-1승, AR의 N제곱에서부터 AR의
2n-1승, AR의 2n에서부터 AR의 3n-1승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을 n개만 쓴 게 아니라 연결해서 쭉쭉쭉 더 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두 번째 여기 부분은 R의 n승을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AR 해서 이제 R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걸 합한다면 여기 SN 되는 거니까 이게 R의 n승이 이렇게 곱하기 됐다는 뜻입니다. 이쪽이 SN일 때 이렇게 여긴 그러면 2n제곱이 2n승이 공통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R의 2n제곱의 SN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n개씩 합한 이 결과들도 뭐가 되겠다? 등비 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우리가 이제 SEN이라고 치면 SEN은 SN 공통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뭐 끝까지 합해서 S3n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SN 공통의 1 더하기 R의 n제곱에 R의 2n제곱이다.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것 좀 볼까요? SO 8 주어져 있습니다. S12 주어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랑 합해서 이만큼까지 합이 뭐 24란 얘기잖아요. 뭐 그냥 여기다 요식 형태에서 뭐 대입해서 풀이해도 됩니다. 뭐 24는 됐죠. 그 다음에 뭐죠? 8 곱하기 1 더하기 R에 지금 뭐 항수가 5개니까 5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게 되니까 5제곱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런데요, 뭐 그냥 24에서 8 빼가지고 16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공비가 얼마나 금방 알겠습니까? 2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3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공식 이 형태에다가 대입해서 풀이도 되고, 요걸 이제 합해서 구해도 되고, 뭐 지금 구할 숫자들 다 구해놨으니까 S15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0에 뭐 S15는 뭐 56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요걸 이렇게 합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이쪽에다가 대입을 했다면 S15라는 것은 8에다가 1 더하기 4 더하기 얘가 8 이렇게 되는 거였나요? 됐습니까? 이거 제곱이 2였죠?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 구해놓고 이 답을 거꾸로 쓰다니 2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등비 수열 합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재미난 규칙, 그 규칙에 대한 것을 제가 수식 형태가 아니라 논리 관계로 설명드렸습니다. n개 써 있을 때 요 식은 공통권에 일어나서 이렇게 되니까 만약을 합한다면 요 부분이 sn 그대로 있어서 그것에 r의 n승을 곱하기 한 거다. 물론 이쪽은 이제 r의 2n승 곱하기. 그래서 이 결과들 덩어리 n개씩 합도 등비 수열 이룬다. 됐습니까? 이 논리 관계가 얼마나 학습이 잘 되어 있느냐. 학습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돼 있냐 정도가 아니라 잘 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확실하게 확 탁탁탁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자, 열심히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AB 길이, AC 길이, 요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도가 120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 이쪽은 이제 60도가 되겠군요.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BC의 점 P에서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길이들이 또 합이 6루트이다. 사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은 나왔으니까요. 사인 120에 BC 길이 이렇게 해서 BC 길이를 구해놓겠습니다. 그럼 이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BC 길이는 2 곱하기 외접은 반지름이 4였나요? 그럼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4 루트 3에서 결과를 하나 구해놓겠습니다. 4 루트 3. 왜 구했을까요? 왜 구했을까요?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AC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는데 이게 꼭 코사인 법칙이 해야 됩니까? 자, 120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선의 발 긋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 루트 3 되고 이등변 삼각형과 같아지죠? 그리고 이쪽 각도가 30도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길이를 좀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x라고 처리해주면 x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한 결과가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변 길이가 이쪽이 얼마다? 4다. 이런 것도 좀 가볍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삼각형 모양에 의해서 구해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됩니다. 뭐 x라고 처리해서 x라고 좀 이렇게 처리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됐고요. 이제는 이제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삼각형 BPC 이 부분의 문제인데 여기 변기를 일단 AP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 이 길이가 지금 6루트 이렇게 주어진가요? 주어져 있는데
요 부분 그냥 이용은 잘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습니다. BC 제곱 4루트 3 요거 제곱하면 16에 48이 되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B 코사인 몇 도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여기 A 더하기 B를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고치게 되겠고, 여기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그럼 A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6루트 2다 36에 70이 되겠고 3A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AB 계산 결과는 72에서 48을 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4에다가 2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AB는 얼마입니까? 38이 24입니까? 38 해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죠. A, B, P, C 넓이를 구해달라. 이 넓이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C 넓이하고 삼각형 BPC 넓이 이렇게 합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2분의 1 변 길이가 아까 얼마죠? 4였었나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처리하겠고 더하기 2분의 1 BC 사인 60도 처리해야 되는데 BC 결과가 또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2분의 루트 3이니까 4 루트 3 처리가 되면 되겠고 여기도 2분의 루트 3인데 그러면 또 여기가 8 곱하기 2 그러니까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 루트 3 해서 전체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한 문제 풀이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식들을 좀 다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외접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죠. 외접원 나와 있고 각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사인 법칙에서 변 길이 구해가는 거고요. 도형적인 특징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변 길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 이 부분은 코사인 법칙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 변 길이 뭐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사용해도 되는 거니까 자, 산수 좀 적은 게 좋은 거니까 해서 x 구해놨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두 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두 변 길이에 이제 끼인 각 주어져 있는 거니까 위에 넓이 구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자, 이제 밑에 삼각형에서는 이제 변 길이 두 개에서 한만 주어져 있고 또 끼인 각을 아는 그런 상태니까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곱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넓이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다 얻어져서 저렇게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해서 이렇게 곱에 대한 정보 얻어가는 과정, 자, 이런 부분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모두 좀 섭렵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쪽 삼각형 관련된 활용식에서 알아야 될 다양한 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와, 한 문제 모두 알아보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 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성립하지 않는다면 반례를 들고 성립한다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n의 2를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9가 되겠고 우변은 2 대입하니까 3제곱이니까 역시 9가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해서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제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의 k제곱은 크거나 같다 k 플러스 1에 제곱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양변에다가 이번에 이제 곱하기 3을 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3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3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군요. 3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k 플러스 2의 제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k 제곱에 k 제곱이니까 2k 제곱이 되겠고 이쪽이 6k, 4k, 2k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식이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이제 2차 함수 모양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k 좌표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관심 가는 건 자연수죠. 그래서 이제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1 대입하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됩니다. 양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부분에서 즉 k 값이 이제 원래는 뭐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 자연수만 되더라도 이 결과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죠? 오호, 이게 좀 크거나 같던데 지금 쓰다 말았네요. 자, 으쌰, 3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방금 전에 증명한 걸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은 k 플러스 2의 제곱보다 크다,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3k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 얼마?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은 원래 주어져 있는 식에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일 때 대입한 거죠. 이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맨 처음 주어진 첫 번째 보여준 n이 2일 때 보여준 그 부분하고 k일 때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모든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부등식 형태, 이 부등식 형태에 대한 것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데 과감하게 증명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등식일 때는 뭐 더하기 해주면 뭐 식 변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부등식일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최종 증명해야 할 이 식이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 중간 과정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이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럼 선생님들이 일일이 모든 학생들의 시험지를 꼼꼼하게 답안지를 꼼꼼하게 잘 관찰하셔서 채점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힘겨운 과정일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교과서 답지랑 똑같이 써야만 답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서 뭐 그렇게 채점을 하시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전에는 교과서 답지를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 형태는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항상 그것만이 바른 답이 아니니까 다양한 답을 좀 생각해 보는 학습들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사실 저의 바람인데, 학교 시험에서 또 점수를 내려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 부분 말고도 또 더 좋은 풀이법이 또 존재할 수 있는 게 부등식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더라도 항상 뭐 교과서라든지 뭐 시중 문제집을 풀게 되면 문제집 이런 것들의 답안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1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